90% 나쁜 사람이 경제수장으로 있으면 절대 부동산을 잡을 수가 없겠죠.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준철학관의 흡조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남기 요즘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홀수가 돼가지고 되게 이제 많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저 홍남기 부총리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홀수로 대선에 이제 빨간불이 켜졌다 하고 이제 제가 제목을 달았어요. 홍남기 부총리는 제가 이제 사주를 한번 풀어보니까 이번 달이 조금 안 좋아서 그거를 조금 사주를 한번 풀어봐서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뭐가 좀 안 좋은지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이낙연 당대표하고 이재명 양강 체제로 가다가 한 사람이 또 이제 꼈죠. 정세균 총리까지 이제 3명이 이제 어떤 대선 주자로 나서게 됐는데, 제가 볼 땐 이게 빨간불인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모든 게 경쟁이라는 거는 짝수일 때는 좋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도 짝수죠. 둘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뭐 여자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홀수가 되는 거예요. 3명이 돼서. 아니면 여자한테 남자가 생기면 또 홀수가 되겠죠. 이 홀수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이 홀수가 되게 되면 그건 경쟁이 아니라 이제 서로 싸우게 돼요. 틈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이 2명이 짝수였을 때는 아무 일이 없는데 거기에 1명이 더 꼈어. 새로운 여자가 들어왔어. 그럼 끊임없이 서로 싸우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게 빨간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번 대선에서는 그때도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홀수였어요. 안희정이,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지사 이렇게 3명이서 경선을 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틀려요. 왜 틀리냐면 그때는 굉장히 어떤 재난시가 아니었어요. 평화로운 상태에서는 홀수가 돼도 국민들이 재밌어해요. 서로 공격하고 서로 예를 들어서 비방하고 이래도 이제 어떤 그걸 재미로 보는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국민들이 한마디로 벼랑 끝에 있는 상태예요. 모든 지금 국민들이 벼랑 끝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2명이었다가 3명이 돼서 홀수가 돼서 서로, 옛날에 안희정이나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그때 경선할 때는 편안한 상태에서 경쟁이 되니까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3명이 서로, 지금 조짐이 요번 주에 벌써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보편 지급을 하자. 한 분은 많이 이익을 가진 사람이 적은 사람을 돈을 주자. 또 한 사람은 손실을 보상해서 이렇게 그런 법으로 추진하자. 벌써 3사람이 벌써 말이 다 틀려요. 근데 그게 이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땐 그래요. 물론 자기 돈을 가지고 보편 지급을 하든 뭐 내가 많이, 나는 이제 뭐 당대표니까 월급도 많이 받아서 내가 좀 돈을 내놓겠다 이러면 국민들이 뭘 안 해요. 근데 세금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정치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꼭 1년만 살 사람 같아요.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후를 내다보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1년 선거, 무조건 선거에는 무조건 이겨야겠죠.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쭉 선거에 이긴 사람들이 항상 모든 걸 가졌으니까 지금 국가 부채가 1000조예요. 일반 사람들이 1000조 그러니까 그냥 숫자로 이렇게 하지만 1000조란 건 엄청난 돈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누가 뭐 대통령이 되든 그 3분이 예를 들어서 세금으로 그걸 갚을 건 아니잖아요. 다 우리 후손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세금을 다 갚아야 돼요. 어차피 빚이란 거는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물론 재난지원금 받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국가 부채를 너무 늘려놓으면, 물론 제가 조금 한 끼 안 먹고 좀 절약하면 10만원 그거 안 받아도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후세를 위해서는 이렇게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그것도 그걸 가지고 어때요? 홀수가 돼서 또 경쟁하고 또 싸우게 되고, 지금은 국민들이 많은 피로감을 갖고 있어요. 우리 손님들 와도 정말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녁에 나가보면 어느새 서너 집은 문을 닫고 임대를 붙여놓고, 벼랑 끝에 있는 사람 보고 정치가 뭐 예를 들어서 흥행, 뭐 재미 이런 걸로 간다. 그러면 국민들은 다 등을 돌리게 돼 있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좀 지금 잘못 선거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쉽게 말해서 어떤 흥행이나 서로 경쟁자끼리
홀수가 돼서 경쟁자끼리 막 싸운다 그래서 그걸 국민들이 재밌게 볼 국민들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제일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안정이에요. 안정. 빨리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일상으로 돌아가진 못해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행복감, 이런 걸 국민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선을 할 때도 최소한 어떤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얘기를 해서 서로 경선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짝수가 돼서.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대안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이제 제가 윤석열 총장도 예를 들어서 방송을 좀 여러 번 했지만 사주를 보고, 근데 윤석열 총장 사주를 보면은 토가 굉장히 없는 사주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TV를 보니까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고, 근데 이제 제가 사주를 보니까 이제 알아요. 토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해요. 근데 신중하다는 거는 남이 예를 들어서 나를 미친 척하고 공격할 때는 신중함이 더 나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친 척하고 공격하는 사람도 없고 모사도 없고, 너무 지나치게 신중하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하게 돼요. 판단이 일단 섰다 그러면 의심을 딱 지워버리고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수사가 된 것들, 그런 걸 이제 다 수사를 해야 돼요. 한 번 반짝일 수 있지만 영원히 빛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지금 밑에 좋은 참모 있잖아요. 한동훈 검사, 강한 어떤 조명을 딱 비춰서 그런 조명을 비춰줄 누군가가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안타까움이 들어서, 또 제가 사실 윤석열 총장을 굉장히 지지했던 이유는 지금 예를 들어서 선거 비린, 울산 선거 비린이 옵티머스나 라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탈원전, 탈원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전기세를 살짝 지금 올린 상태예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고, 그게 원래는 이제 탈원전 때문에 전기가 올라가는 건데 아마 한두 달 전에 한전에서 발표한 게 있을 거예요. 유가연동제. 기름값이 떨어지면은 전기세를 낮추고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 전기세를 올리겠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뭐 올해가 예를 들어서 유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어때요? 전기세가 더 내려간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유가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럼 그것도 지금 거짓말 꼼수를 부린 거다 이 말이에요. 좀 서론이 좀 길었네요. 오늘은 저 홍남기, 저는 사주 푸는 사람이니까 이분이 제일 지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과연 부동산 정책도 좀 잘하고 그래도 경제 수장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사람 오늘 한번 보는 게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이 어떤가 한 걸 보고 싶어서 제가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1960년 7월 29일로 돼 있어요.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도 윤석열 총장처럼 60년생이기 때문에 하루를 빼야 돼요. 그래서 경자, 개미, 정사. 요거는 좀 잘 안 보이시면 요 옆에 보면 사주표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 사주는 이제 경자, 개미, 정사. 이 사주를 이렇게 딱 보면 항상 제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을 보라 그랬죠. 일간이 정화일주 같으면은 굉장히 사실은 좀 여성스러운 사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정화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성실해요. 성실하고 굉장히 똑똑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사일주들은 대체로 똑똑해요. 근데 굉장히 성실하고, 그렇지만 교활하거나 사악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사주 이 정화의 특징을 보면 자기만의 어떤 이렇게 펜스를 딱 이렇게 쳐놓고, 펜스를 쳐놓고 원래는 이 관료가 아니었으면 자기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사람만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혀 신경을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태어난 월이 예를 들어서 이게 식신을 갖고 있어요. 식신은 불의를 보면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는 게 있어요. 직선적으로. 요번에 지금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계속 재난지원금 문제를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재정은 없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하고선 한마디 툭 던졌어요. 근데 이 사주는 사실은 뒷심이 조금 부족한 사주예요. 왜냐면 사주에 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목이 없는 사람들은 욱해가지고 불의를 보면 한마디 툭 던지지만 1시간 안에 마음이 짠해지고 약해지는, 그러니까 사주상으로는 굉장히 착한 사주예요. 그러면 경제부총리로는 조금 사실은 안 맞는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시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좀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조금 사주상으로는 조금 약해요. 원래 목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요.
지금은 아마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특히 이번 달 들어와서는 거의 진짜 공황장애까지 올 수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오늘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와서 한마디 또 했더라고요. 뭐 돈 쓰는 게 뭐 대수냐. 그러니까 또 홀수가 된 또 한 사람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세 명이 막 이렇게 홀수가 돼서 싸우게 되면 이 사실 경제부총리만 죽어나는 거예요. 아마 지금 마음으로는 사직서를 지금 수없이 지금 썼다 지웠다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직서는 내지만 막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막는 사람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왜냐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 사주를 이렇게 풀어보지만 문재인 대통령 사주에서는 땅이 없어요. 땅이 없고 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궁합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를 굉장히 신뢰하고 좋아해요. 궁합적으로는 자기가 필요한 걸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재난 시에는 이분이 제 역할을 못해요. 정치인들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사주상으로 굉장히 약하고 소심하고, 그러다가 불의를 보면 한마디 툭 던지고 나서 1시간 안에 굉장히 또 후회하게 되고 괜히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뒷심이 너무 없어. 신경이 너무 예민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아주 평화로운 재난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부총리를 했으면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잘할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하고는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운도 지금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나빠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 사람은 사실은 불만 이렇게 강해요. 거기에 뜨거운 땅이 있어. 흙이. 그 위에 금이 있고, 그 다음 물이 이제 조금 이렇게 있고, 거기에 나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뗄감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이나 나무가 용신이 되는 사주예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불은 본인에 해당하는 거고, 형제에 해당하는 거고,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렇게 불이 강할 때, 불이 강하면 이 토가 뜨거워진다고. 이 뜨거워진 토를 이 물에다 부으면 어때요? 물이 다 말라버리거나 수증기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은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친구나 경쟁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 땅이 제일 나쁘겠죠. 이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예를 들어서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업체운이고 진로에 해당한다. 이렇게 토가 이렇게 식신이 강한 사람들은 잘 밖으로 돌아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사주. 거기에 금이 이렇게 하나 앉아 있다. 이 금은 사실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큰 재물에 대한 욕심은 없다.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이 뜨거운 땅을 식혀줄 수 있는 이 물이 필요하죠. 이 물은 명예예요. 명예, 자존심, 관직, 관운, 직업, 이런 게 이 사람은 되게 소중히 여겨요. 직업을 되게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어떤 명예를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이 하나 더. 이 목이 있어야 이렇게 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수생목해서 이 나무가 어떤 들어와 가지고 오행을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가장 좋은데, 이 사주는 목이 빠져 있다. 그럼 이 목이라는 거는 본인한테는 엄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본인을 난. 그 다음 문서, 이제 공부. 보통 이렇게 목이 없는 사람들은 경제부총리보다는 대학 교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뗄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거, 남 가리키는 직업,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되고,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인 사주예요. 이 목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근육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신경계통에 해당한다. 목이 없다는 건 이 부분이 다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약하니까 어때요? 근육이 약하니까 쉽게 말해서 디스크 같은 게 잘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다. 그러니까 남한테 예를 들어서 직선적으로 이 식신이 있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 한마디는 하지만은 한 30분 지나면 마음이 짠해지고 미안한 생각이 드는 그런 사주예요. 근데 홍남기 부총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문 대통령이에요. 왜냐면 문 대통령 제가 사주를 풀어봤지만 나무가 굉장히 많아, 문 대통령.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남기 부총리가 저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사직을 하면은 문 대통령이 어때요? 이 홍 부총리가 그래도 제일 궁합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문 대통령이에요. 좀 참어, 좀 더 있어 봅시다. 이러면 또 마음이 약하니까 또 계속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관료 중에서는 제일 힘들 거예요. 매일 지금 공격을 받고.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애국심은 있어요. 나라 걱정도 하고. 일단 후세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많이 써서 이렇게 재정 낭비를 하게 되면 그 후세들이 그게 예를 들어서 세금을 다 메꿔야 되는 돈이에요. 국가가 부채를 많이 지게 되면 그걸 다 메꿔야 돼요. 요즘은 예를 들어서 막
남이 돈 쓰는 거를 뭐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막 주식이 올라가니까 지금 너도 나도 신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주식을 막 20, 30대 애들이 주식을 사고 있다. 저는 사실 한 30년 동안 주식을 했어요. 저는 어떤 오행을 가지고 주식을 하기 때문에 거의 실패가 없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공매도일 때는 사실은 별로 돈을 따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공매도가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 다 팔아야 돼요. 이 신용으로 자기 돈을 가지고 주식을 조금씩 하는 거는 언젠가는 주식이 오를 수 있어, 떨어지더라도. 근데 만약에 신용으로 주식을 사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공매도를 쳐가지고 공매도라는 거는 외국인하고 기관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은 공매도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식이 잘 올라가는 직종 있죠. 뭐 일진멀티라든지 어떤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는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치게 되면 1,000원, 2,000원 빠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통 15%, 20%까지도 공매도를 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신용으로 그 돈을 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요. 신용으로 사게 되면 증권회사에서 그 적정 선이 있다고. 그럼 그 선까지 딱 내려가게 되면 반대 매매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돈을 다 날리게 되겠다니.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주식.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신용으로 지금 주식을 많이 사신 분들은 공매도 하실 때는, 공매도가 만약에 지금 3월달 시행이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만약에 시행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다 팔아야 돼요. 그리고 신용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괜히 진짜 한강 갈 일이 생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제가 주식을 오랫동안 해본 경험이에요. 그래서 저도 공매도가 시작되면 주식을 팔 거예요. 왜냐면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두 사람, 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외국인은 공매도라는 어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지만, 개인은 절대 돈을 딸 수가 없어요. 공매도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잘한 거는 공매도 없앤 거예요, 사실. 코로나 터졌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이익을 봤다. 뭐 잘한 건 잘했다고 말씀을 드려야죠. 근데 이 사람 운을 보면 여기 이제 운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기축대운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땅이 많은데, 이 땅은 지금 월에 있는 거는 미토 땅이에요. 이 미토라는 거는 양력으로 7월의 땅이고, 이 지금 올해가 쉽게 말해서 신축년 기축달이에요. 축이 하나 들어와 있죠. 이거는 1월달의 땅이에요, 연으로 봤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기축대운, 이번 달이 또 기축달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는 옷을 벗는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얼어있는 땅 3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대운 60%짜리, 그 다음에 1년에서 20%짜리, 달에서 10%짜리. 그러면 90%가 이 미토, 이 땅을 때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역학에서는 상충, 그 다음에 삼형살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땅이 지진하는 형국이에요. 꽉 부딪혀서 쏟아져 내린다. 쏟아져 내리면 물이 다 없어지겠죠. 이 물은 본인한테는 쉽게 말해서 자식,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 이런 게 다 없어지는 달이 이번 달이에요. 그래서 지금 힘든 거예요. 매일같이 지금 하루에도 그만둘까 말까 지금 마음이 굉장히 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90% 나쁜 사람이 경제수장으로 있으면 절대 부동산을 잡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경제가 지금 어떤, 아무리 본인이 똑똑해서 성실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운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당에 있는 어때요? 3분 계시잖아. 홀수가 돼. 원래 이제 짝수였다가 이제 홀수가 이제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짝수였을 때는 그렇게 큰 다툼은 안 생겨요. 항상 홀수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홀수가 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홍남기 부총재가 다 불똥을 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문 대통령이 그거를 막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3분 홀수인 분 중에서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작은 이익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거라는 거는 단기적인 거예요. 선거는 단기적이기 때문에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 이길 수는 없어요. 항상 사악한 사람이 선거에는 이겨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운이 강한 자한테는 사악한 자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준다, 자꾸 약속을 자꾸 함부로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예를 들어서 홀수가 돼서 싸우게 되면 신용을 잃게 돼요. 그럼 신용만 잃게 되게 되면 지지율 하락하는 거는 그냥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 돕지만은 홀수가 돼서 3사람이 되게 되면 견제를 하게 돼요. 그럼 견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나쁜 정치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또 야비해지고 비열해지고 사악해진다. 홀수가 되고 거기에 최고의 희생자가 사실 홍남기 부총재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사실 사주상으로는 성실한 사주예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착한 사주고, 근데 지금 시대에 잘못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빨리 조금 편안해지려고 그러면 이번 달이 빨리 지나가야 돼요. 근데 사악한 정치인들은 자꾸 적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 적을 만들게 되면 그 예를 들어서 홀수가 된 사람 중에서는 자꾸 걸림돌을 맞게 돼 있어요. 제발 좀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국민한테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진짜 선거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뉴스에서 보니까 삼성전자 이 회장이 또 구속이 됐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구속이 됐을까? 사실은 뭐 작년 촛불 집회할 때나 예를 들어서 최진실 나왔을 때는 정말 저도 그때는 화가 많이 너무 나가지고 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조정관 그 딸 보고 또 이번에 또 합격해가지고 또 이렇게 보는 거 보니까 그때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최순실이 딸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금메달은 땄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사실 삼성 부회장이 지금 구속이 됐는데, 지금 일반 우리 손님 중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계 계통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사격 감독을 하시는 분인데, 근데 요즘은 기업체에서 후원을 안 한대요. 누가 후원을 하겠어? 그래서 삼성에서 그 말 사주고 예를 들어서 후원했다가 지금 깜빵 들어 살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기업체가 예를 들어서, 그럼 체육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회 나가려고 그러면 자기 돈 갖고 요새는 비행기표를 사야 된대요. 대회를 나가려고. 그것도 어때요? 지도자가 어때요? 잘못된 저걸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사고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전주 일요일날 그 기자회견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입양아가 마음에 안 들면 좀 살다가 교체해서 한다.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솔직히. 저도 지금 아까 우리 찡이 고양이를 1년 전에 제가 분양을 받았고 딱 와서 털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털을 제가 바리깡으로 다 밀어주니까 5군데나 피부병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습진 같은 게. 근데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이건 잘 안 낫는데요. 그냥 사실 다시 갖다 주라는 거예요. 반품하라는 얘기. 그래서 새로운 고양이를 분양받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저는 노했어요. 왜냐하면 얘는 나하고 어쨌든 인연이 되네고.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가사너스로 다 닦아주면서 피부 연고 한 달 동안 제가 발라줬어요. 한 달 있다가 났어요.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뛰어다니고 같은 가족으로 행복하게 지금 서로 즐거움을 주면서 살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인연이 된 거거든. 내 가족이에요. 입양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예를 들어서 애가 왔는데 조금 이상이 있어. 그 따라서 교체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챙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딱 몇 명. 제가 1년을 살면서 아마 유치원생들도 다 알 거예요. 토사구팽이라는 게. 그거는 아주 머릿속에 아주 외워졌어. 토사구팽. 1년 동안 제가 이 정보를 보고 본 거는 다 토사구팽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뭐 제가 일일이 얘기를 안 해도 아마 토사구팽 당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4+1 해가지고 공수처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심상정이 팽, 윤석열이 팽, 추미애 팽, 이렇게 사람들을 적을 자꾸 만들게 되면 진짜 어떤 중요한 어떤 일을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